1914년 크리스마스 이브, 총성이 멈췄습니다. 세계 최악의 전쟁 한가운데서 적군이 참호에서 올라와 손을 내밀었거든요. 그리고 그 손을 적군이 잡았습니다. 이 이야기가 끝날 때쯤 전쟁이 무엇인지, 그리고 인간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하게 되실 겁니다. 1914년 유럽 전체가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6월 28일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황태자 프란츠 페르디난트가 사라예보에서 암살당했거든요. 총성 하나가 전 유럽을 전쟁으로 끌어들였습니다. 8월이 되자 영국, 프랑스, 독일, 러시아까지 모두 전쟁에 뛰어들었죠. 서부 전선은 독일군과 영국, 프랑스 연합군이 맞붙은 전선이었습니다. 스위스 국경에서 북해까지 약 700km에 달하는 참호 라인이 형성됐죠. 병사들은 땅을 깊이 파고 그 안에서 생활했습니다. 현대전이 시작된 겁니다. 참호 속은 생지옥이었습니다. 무릎까지 차오르는 진흙, 창고라는 쥐떼, 끊임없이 들려오는 포탄 소리. 참호열이라는 질병이 퍼졌고 동상으로 발가락을 잇는 병사들이 속출했습니다. 그들 중 많은 수는 전쟁이 시작될 때 고향을 떠나온 10대 후반과 20대 초반의 청년들이었죠. 양쪽 참호 사이 거리는 불과 50m에서 100m였습니다. 총을 쏘면 맞을 만큼 가까운 거리거든요. 낮에는 머리를 내밀었다가는 저격당했고 밤에는 서로의 기침 소리까지 들릴 만큼 가까웠습니다. 죽이려는 상대가 코앞에 있는 기묘한 상황이었죠. 12월이 되자 전선의 분위기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전쟁 초기만 해도 많은 이들은 크리스마스 전에 집에 돌아갈 수 있을 거라 믿었거든요. 독일 황제 비렐름 2세는 낙엽이 지기 전에 전쟁이 끝날 것이라 했고, 영국 정부는 크리스마스 선물로 병사들에게 담배와 초콜릿을 담은 통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전쟁은 끝날 기미가 없었죠. 1914년 12월 24일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려앉아 독일군 참호에서 이상한 빛이 새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영국군 병사들은 처음에 신호탄인 줄 알고 긴장했습니다. 하지만 귀에 들려온 것은 총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독일어로 슈틸레 나우트, 하일리게 나우트. 독일 병사들이 참호 위에 올려놓은 작은 전나무 가지에 촛불을 켜고 크리스마스 캐롤을 부르기 시작한 겁니다. 그 노랫소리가 차가운 밤 공기를 타고 영국군 진영까지 흘러들었습니다. 영국군 병사들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어제까지 총을 쏘던 적군이 노래를 부르고 있었거든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영국군 진영에서도 같은 멜로디가 흘러나왔습니다. 언어는 달랐지만 노래는 같았죠. 그리고 한 독일 병사가 참호에서 올라왔습니다. 손을 높이 들고서요. 손에는 작은 크리스마스 트리가 들려 있었습니다. 총이 아니었습니다. 영국군 진영은 숨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한 명이 천천히 참호에서 올라와 그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두 사람이 노맨스랜드 무인지대에서 만났습니다. 악수를 나눴습니다. 그 순간이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하나가 둘이 되고, 둘이 열이 되고, 열이 수백이 됐습니다. 참호에서 병사들이 쏟아져 나왔죠. 이 소식은 서부 전선을 따라 빠르게 퍼졌습니다. 벨기에 이페르 지역, 프랑스 송강유역, 아라스 인근까지. 역사학자들의 추산에 따르면 최소 100개 이상의 전선 구간에서 비공식 휴전이 이루어졌거든요. 약 10만 명 이상의 병사들이 이 자발적 평화에 참여했다고 합니다. 병사들은 서로 선물을 나눴습니다. 독일군은 소시지와 슈냅스를 가져왔고 영국군은 통조림과 담배를 내밀었습니다. 스코틀랜드 병사들은 위스키를 꺼냈고 초콜릿과 군복단추, 배지를 기념품으로 교환했습니다. 사진을 찍는 병사들도 있었죠. 언어가 달랐습니다. 독일어, 영어, 프랑스어, 스코틀랜드 방언. 하지만 소통하는데 문제가 없었습니다. 몸짓으로, 눈빛으로, 웃음으로 이야기를 나눴거든요. 전쟁 전에 영국에서 일했던 독일 병사들이 영어로 통역을 해주기도 했습니다. 잠깐, 여기서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실제로 독일 병사 중 일부는 전쟁 전에 영국에서 생활한 경험이 있었거든요. 런던의 식당에서 웨이터로 혹은 상인으로 일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적군이었지만 한때 같은 도시에서 살았던 이웃이었던 거예요. 그 사실을 깨달은 순간 많은 병사들이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한 독일 장교는 일기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대화를 나누다 보니 맞은편 영국군 병사가 전쟁 전 런던에서 내가 자주 갔던 식당의 웨이터였다는 것을 알게 됐다. 그는 내 이름을 기억했다. 세상이 이렇게 좁다는 것을 전쟁이 와서야 알았다. 크리스마스 트루스 기간 동안 이루어진 또 하나 중요한 일이 있었습니다. 전사자 수습이었거든요. 노맨스랜드에는 차마 가져오지 못했던 시신들이 있었습니다. 왕측 병사들이 함께 나와 동료들의 시신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적군 앞에서 함께 기도를 올렸죠. 그리고 전설이 된 그 순간이 왔습니다. 누군가 공을 들고 나타났거든요. 어느 쪽에서 먼저 제안했는지는 기록마다 다릅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그 황폐한 노맨스랜드에서 축구 경기가 시작됐다는 사실입니다. 홀대는 군모였습니다. 운동장은 포탄으로 패인 진흙 벌판이었고요. 규칙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중요했을까요?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어제까지 총을 겨누던 사람들이 공 하나를 사이에 두고 함께 뛰었습니다. 일부 기록에는 독일이 3대2로 이겼다고 전해지기도 합니다. 이게 핵심인데요. 당시 영국군 병사 엘버트 무어하우스는 가족에게 보낸 편지에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는 어제까지 서로를 죽이려 했다. 내일은 다시 그렇게 해야 할지 모른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같은 하늘 아래 같은 인간으로 서 있었다. 이것을 뭐라고 불러야 할지 모르겠다. 물론 모든 장교들이 이 상황을 반긴 건 아닙니다.
일부 상급장교들은 당장 참으로 돌아가 총을 쏘라고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따르지 않았죠. 전쟁 중 명령 불복종은 군법 회의에 넘겨질 수 있는 중대한 위반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병사들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영국군 장교 필립 네임은 이렇게 기록을 남겼습니다. 나는 장교로서 이것을 막아야 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 왜냐면 그것이 옳은 일이었기 때문이다. 그날의 선택이 내 평생을 따라다닐 것이다. 12월 26일이 됐습니다. 전쟁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어제까지 함께 노래하고 공을 차던 사람에게 총을 겨눠야 했거든요. 많은 병사들이 일부러 공중에 총을 쐈다는 증언이 남아 있습니다. 차마 이름을 아는 사람, 얼굴을 본 사람에게 총을 쏠 수 없었던 겁니다. 이듬해인 1915년 크리스마스, 양측군, 수뇌부는 같은 일이 반복되는 걸 막기 위해 선제적으로 대규모 포격을 명령했습니다. 전쟁이 길어질수록 증오와 피로가 쌓였고 1914년과 같은 자발적 평화는 다시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기적 같은 순간은 단 한 번뿐이었죠. 크리스마스 트루스가 더욱 빛나는 이유는 그것이 얼마나 처참한 전쟁의 한가운데서 일어나는가 때문입니다. 제1차 세계대전은 약 2천만 명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하루 평균 수천 명이 죽어나갔죠. 그 지옥 속에서 단 하루 인간이 인간이었던 순간이 있었던 겁니다. 크리스마스 트루스는 단순한 에피소드가 아닙니다. 인간의 본성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을 던지거든요. 전쟁은 국가가 만들었지만 참호를 나온 것은 개인이었습니다. 명령이 아니라 자신의 의지로 손을 내민 거죠. 그 선택이 역사에 남은 겁니다. 잠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지금도 살아있는 이유입니다. 100년이 지난 지금도 크리스마스 트루스는 전 세계에서 매년 불러내어집니다. 영화로, 노래로, 책으로 만들어졌죠. 나이키는 이 이야기를 소재로 감동적인 광고를 제작하기도 했습니다. 분쟁과 갈등이 끊이지 않는 이 세상에서 화해와 공감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참호 안에 있습니까? 이념의 참호, 세대의 참호, 지역의 참호.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 다른 편이라고 여기는 사람, 그들에게 먼저 손을 내밀 용기가 우리에게 있을까요? 총을 든 손이 잠시 내려졌을 때 그 손은 악수를 나눴습니다. 테러를 불렀습니다. 곰을 차며 웃었습니다. 그 순간 그들은 적군이기 전에 같은 인간이었습니다. 1914년 크리스마스, 참호에서 나온 병사들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증오보다 공감이 강하다고요. 명령보다 인간이 먼저라고요. 그리고 기적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용기 있는 한 걸음에서 시작된다고요. 오늘 이야기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